중국산 EV5에 있던 지능형 헤드램프 어디 갔습니까? 냉장고 어디 갔어요? 트렁크 접이식 테이블은 어디 갔어요? 1열 레그 서포트는 또 어디 갔습니까?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가격은 1000만 원이 올라갔다는 거, 이런 점들이 소비자들을 조금 실망하게 만들었던 주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기아 EV5입니다. 기아는 EV5를 가리켜서 5할 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야구에서 5할 타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5할 타자면 진짜 전무후무한 레전드급 타자라는 뜻인데요. 기아가 그만큼 아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차라는 뜻일 텐데, 오늘 기아 EV5 시승기를 통해서 정말 5할 타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기아 EV5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놓고요.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니까 이 사이드 볼스터를 조여주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다이내믹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 핸들링이나 코너링을 급격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몸이 좌우로 크게 쏠리지 않도록 해놓는 이런 기능을 탑재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가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네요. 기아 EV5는 전륜구동 모델 단일 사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륜 모터의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217마력, 기아 EV3나 EV4에 대비해서 한 13마력 정도 더 높은 조금 더 출력이 강력한 수준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8.5초면 이 차가 준중형 SUV 전기차잖아요. 준중형 SUV 가솔린 자동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대등하거나 조금 더 뛰어난 수준의 출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그렇게까지 튀어나가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아주 여유롭고 부드럽고 선형적으로 가속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 EV5는 패밀리카로 운영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 승객들이 많이 멀미를 느끼지 않을 만한 그런 느낌의 가속 세팅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CATL의 NCM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81.4k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사실 배터리의 국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도 뭐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괜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것 자체가 EV5의 상품성에 있어서 뭔가 결함이나 흠집으로까지는 느껴지지 않아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60km라고 합니다. 460km면 아주 준수한 성능의 주행 거리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EV5의 환경부 인증받은 공인 전비 같은 경우는 5km/kWh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주행 전비를 놓고 보면 3280km를 주행하는 동안 전비가 5.9km/kWh, 인증받은 전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배터리가 77% 남아있는데 주행 가능한 거리는 360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효율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맥스 463km를 주행할 수 있고, 미친듯이 스포츠 주행을 하게 되면 196km밖에 갈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 EV5는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했을 때 환경부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 460km 정도를 딱 주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기아 EV5 지금 뭐 매끈하지만은 않은 도로를 저희가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고, 또 지난 3일 동안 이 차를 받아서 시승을 하면서 300km 넘는 충분한 거리를 저희가 시승을 해봤고, 또 도심 구간이라든지 지금처럼 약간 한적한 시골길이라든지 고속도로, 여러가지 도로를 섞어서 복합적으로 주행을 해봤는데,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스포티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부드럽거나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댐퍼의 세팅 자체를 굉장히 무르게 해놓지 않고 조금 단단하게 잡아놓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방 시턱을 넘어봐도 지금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로 넘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저속에서 가속방 시턱을 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운전자와 승객들이 충격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실내로 유입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제가 기아 EV5의 형제차 현대 일렉시오도 중국에 가서 시승을 해보고 왔는데, 현대 일렉시오에 비해서 훨씬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 두 차의 지향점 자체가 조금 다르다. 기아 EV5는 이 세팅 자체가 안정감 있는 주행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코너링을 해봤을 때도 SUV임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이런 느낌이 잘 들진 않아요. 커브길을 돌아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차체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급격하게 꺾는데도 나름 차체가 안정적인 느낌이네요. 내가 스포티한 드라이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차가 나한테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기아 EV5의 이 차체 거동은 꽤 만족스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코너링. 자, 이런 코너에서도 꽤 괜찮은데요. 지금 전륜구동 SUV 중에서는 꽤 안정감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승차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를 좀 희생시키는 대신에 이 차체 전체적인 거동을 안정감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들을 조향하는 느낌도 마냥 부드럽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기어비가 낮은 축에 속할수록 핸들 반응이 조금 더 예민해지게 되는데, 지금 기아 EV5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들링을 해봤을 때 스티어링 기어비가 꽤 낮은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드라이빙을 할 때 굉장히 직관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저는 기아 EV5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주행 안정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EV5가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이 차량의 기본기를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기본기가 훌륭한 차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이 디자인에 있어서만큼은 기아 EV5를 욕할 게 있나 싶어요. 디자인의 디테일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EV5의 느낌을 놓고 봤을 때 이 차가 굉장히 비율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인 이 비율을 봤을 때 전형적인 박시한 SUV의 황금 비율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디자인 디테일을 보면요, 전면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얄쌍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그리고 센터 포지셔닝 램프 이런 것들을 장착해 놓고 있어서 이 도로에서 한층 더 이 기아 EV5의 존재감을 강조해주고 있고, 헤드램프 모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향등, 하향등 이런 식으로 이 얄쌍한 헤드램프 모듈을 집어넣어 놓고 있어서 최신의 차로 보여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도 이런 식으로 시퀀셜 타입으로 스르륵 지나가는 이런 방향지시등 램프를 갖추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한층 더 이 차의 다이내믹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GT 라인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의 이런 범퍼 형상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번호판 가드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쪽에 액티브 에어플랩이 장착돼 있어서 공기역학적으로 좋아야 될 때는 닫았다가 냉각이 필요할 때는 열었다가 하는 이 액티브 에어플랩이 또 안쪽에 장착돼 있어요. 자, 프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EV5는 이 안쪽에 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4리터의 프렁크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워시액같이 자주 보충해야 되는 부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즉시 보충할 수 있도록 파란색 뚜껑을 통해서 시인성 좋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충전구는 역시 전륜구동 모델이니만큼 조수석 팬더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아 EV5는 전동식 충전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EV3나 EV4보다는 한 급 위다라는 이런 느낌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충전구가 그냥 앞쪽으로 벌컥 열리는 형태가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라서 급속 충전기를 앞에서 가져와야 되는 경우, 혹은 만속 충전기 같은 거를 전면 주차를 하고 앞에서 끌고 와야 되는 경우에도 아래쪽으로 충전선을 이렇게 해서 이 충전기를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똑똑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측면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이 앞쪽을 눌러서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도어 캐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히든 타입 도어 캐치 중에서 안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이 도어 캐치가 팝업만 될 뿐이지 실제로 문을 개방하는 건 이 물리적인 기계식 레시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전한 방식의 히든 타입 도어 캐치가 장착됐고요. 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가장 스포티한 GT 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티한 19인치 휠을 장착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박시한 디자인이지만 디자인이 너무 지루해 보이지는 않게끔 이 뒤쪽 팬더 같은 경우는 강렬한 캐릭터 라인을 그어놓고 그 캐릭터 라인을 그어놓은 만큼 볼륨을 조금 더 부풀려 놓은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네요. 후면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안정감이 있는 디자인이죠. 이 테일 램프가 안쪽으로 파고들어 있고 이 차체의 가장 바깥쪽 부분까지 딱 수직으로 서 있는 이런 형태의 테일램프를 갖추고 있어서 이 차폭이 한층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 이 테일램프의 이 수직형 램프 이 부분이 이 뒤쪽 팬더의 볼륨이 가장 솟아있는 부분에 위치시켜 놓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 차가 박시한 자동차지만 볼륨감이 있는 자동차라는 걸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아주 똑똑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향지시등도 켜보면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트렁크를 열어도 비상등이 점등되는 게 보이게끔 가장자리 부분에 방향지시등을 위치시켜 놓고 있는데, 짧은 부분에서도 시퀀셜 효과를 주고 있어서 차의 이 동적인 느낌을 더 강조하고 있네요.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EV5의 트렁크는 이 정도 공간입니다. VDA 기준으로 566리터. 그래서 지금 준중형 SUV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넓은 수준의 이 트렁크 공간을 갖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이 중국 시장 모델에서는 이 플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테이블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기능이 삭제된 건 역시 아쉽게 생각되고요. 이 트렁크 바닥 부분을 드러내고 나면 이 히든 스페이스가 꽤 넓어요. 그래서 지금 기아의 모든 전기차 중에서 가장 넓은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넓은 이 히든 스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납이 필요하실 때도 바닥에 잘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짐들을 그냥 이 안쪽에다가 막 이렇게 때려 넣었을 때도 충분히 안쪽에 수납이 깔끔하게 되는 이런 느낌의 트렁크 히든 스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2열 시트 폴딩도 됩니다. 이쪽 레버를 당기면 이런 식으로 시트 폴딩이 되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완전히 풀플랫이 돼요. 만약에 차에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차박이라든지 차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의 2열을 그냥 폴딩하는 것만으로도 이 뒷부분을 풀플랫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기아 순정 액세서리를 통해서 이 차박용 매트도 판매하고 있어서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기아 EV5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V12 컨센트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여기 220V 코드를 꽂아서 뭐 노트북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고, 이쪽 위쪽에는 기아 에드 기어라는 겁니다. 또 순정 액세서리를 부착을 해서 장착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이런 기아 에드 기어 같은 것들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레일에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될지 이 확장성이 아주 기대되네요. 자, 2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승객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짐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도록 이쪽에 슬라이딩 콘솔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별도의 물건, 뭐 핸드폰이나 뭐 지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 2열 승객을 배려한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기아 EV5는 3종 공조 시스템입니다. 패밀리카로서 환영받을 만한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서 양쪽에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기도 합니다. 태블릿을 끼워놓고 뭔가를 한다든지 뭐 여기서 뭔가를 먹는다든지 할 때 먹거나 뭐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이게 중국에 먼저 나온 차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2열 승객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리클라이닝이 뭐 다양한 각도가 지원되진 않습니다만 바짝선 각도, 누운 각도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고, 또 2열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제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기아 EV5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벤치 시트입니다. 그런데 기아 EV5가 국내 시장용으로 이 차를 좀 바꾸면서 이 부분에 이제 센터 콘솔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센터 콘솔 안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컵홀더 2개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더 넓은 공간으로 간단한 짐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팝업해서 컵홀더로 쓸 수도 있는 아주 똑똑한 기계적인 기능을 갖춘 암레스트입니다.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5인치 공조 조작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일체형 디스플레이 똑같이 들어왔고요.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기아에서 이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마지막 신차 기아 EV5고요. 이 안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음악 스트리밍도 할 수 있고 동영상 스트리밍도 할 수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기능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아 EV5에는 기본적으로는 6개의 스피커가 탑재되고요. 옵션으로 하만카돈에 8개의 스피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형 6개보다는 나은 일반적인 수준의 이 사운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 구간에서 어댑티브 크루즈는 어떤지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지금 시속 60km 구간이니까 시속 60km로 차선 중앙 유지까지 한번 설정을 하고 지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혼자서 커브길을 잘 돌아 나가주고 있네요. 지금 급격한 커브였는데도 차가 스스로 주행을 꽤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까요? 커브길 S자 커브도 잘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아 EV5는 정전식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에 살짝 대고만 있어도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정전식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로 유지 모조 같은 경우도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토크식으로 핸들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전체적인 도로의 공류를 읽고 나서 조향각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이 핸들 조향 보조가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HDA도 2 수준의 현대기아의 가장 최신 수준의 ADAS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차한테 운전을 어느 정도 맡겨놓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까지도 기본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네요. 자, 그리고 기아 EV5에는 이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속 제한 보조라는 기능인데요. 설명을 보면 적합하지 않은 가속 페달 조작 시 경고하고 급격한 가속을 제한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떼거나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 가속 제한이 해제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뭐냐면 시속 80km 미만의 속도에서 내가 풀악셀을 밟았을 때 너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야 라고 경고를 해주고 가속 출력을 제한해주는 기능이에요. 우리나라가 급발진 주장 사고로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또 탑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가 왜 자기 맘대로 가속해? 라고 했을 때 너가 지금 밟고 있는 페달이 사실 가속 페달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시속 30km 정도의 속도에서 가속 페달을 그냥 끝까지 밟아보면 바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가속이 제한됩니다. 풀악셀을 밟았는데도 이런 알림이 뜨면서 2초, 1초 내가 아무리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있어도 가속을 제한해버리는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됐어요. 저는 이 가속 제한 보조 기능이 기아 EV5에서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급발진이라는 건 99.99% 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전기차는 급발진이 심하다던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가속 제한 보조 모드를 꼭 켜고 주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해서 EV5 1.5m 앞에 이 벽이나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급발진 주장 사고라는 거 이제는 기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제조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신경을 써놓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기아 EV5 시작 가격은 4,855만원부터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562만원이고요. 유방비 보조금까지 다 받고 나면 대략 이 차의 실구매 가격은 4천만원대 초반, 4,300만원, 200만원 요 정도가 실구매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아 EV5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이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특히 지금 기아가 중국에서 팔고 있는 EV5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출시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 더 비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 기아 EV5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만드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보다 1,000만원이 더 비쌌음에도 그 비싼 값만큼의 가치를 더 제공해주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반발 심리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중국산 EV5에 있던 지능형 헤드램프 어디 갔습니까? 냉장고 어디 갔어요? 트렁크 접이식 테이블은 어디 갔어요? 1열 레그 서프트는 또 어디 갔습니까?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가격은 그냥 1,000만원이 올라갔다는 거, 이런 점들이 소비자들을 조금 실망하게 만들었던 주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기아가 중국에서도 더 많은 차종을 만들게 될 거고, 더 많은 모델들을 국내에 또 출시를 하게 될 텐데, 기아가 그런 상황에서 편의 옵션을 삭제시키지 말고 가격이 비싸진 만큼의 기능이나 성능 옵션들을 앞으로 기아가 더 많이 탑재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